최근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수입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서 연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얼핏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축산업 관계자들은 다 죽으라는 말이냐라고 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장 이승호 회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 어떤 단체들이 모여 있는 곳인가요? 그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는 축산에 관련된 단체가 모두 모여 있는 협의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예, 한우, 한돈, 네. 양계, 낙농 할 것 없이 네. 축산자가 들어가 있는 업계가 다 모여 있는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입니다. 네네. 우리 이승호 회장님은 낙농유구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한데 지난 6월부터 국회 앞에서 네. 생존권, 이 축산인들 생존권 지켜달라라고 해서 천막농성 중이라고요. 예, 초자농성 중입니다. 아이고,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괜찮으시죠? 아유, 괜찮게 하겠습니까? 네. 사실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우리 천막에 빗물이 고여갖고 우리 직원들이 그 빗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비가 안 올 땐 폭염으로 예.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 얘기가 사실 하도 정치권에서 다른 이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네네. 중요한 이슈인데 크게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지난 8일 날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했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해서 무관세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 전 탈지 분유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무관세 적용해서 관세 지원 효과가 약 3,209억 원, 3,209억 원어치 수입 축산물 가격을 깎아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하자면. 그 깎아주겠다는 그런 부분보다도 네. 수입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같은 경우에 네. 사실 국민 밥상 위에서 많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정책이거든요. 예. 축산농가들은 그 사유구지를 예.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축산 기반을 붕괴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네. 3,209억 원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효과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네. 별도로 지원책을 강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 말하자면 이제 국민들은 관세가 안 붙으면 우리 싼 값에 소비자들은 싼 값에 수입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먹을 수 있겠네? 이거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 아니야? 물가 잡는 거 아니야? 이 측면만 보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이게 축산 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효과를 미치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저희 축산농가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 근본 그 조치로 이제 민생 운운을 했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무관세로 하는 그 수입 축산물 업체와 네. 또 유통업체들 네. 이런 부분에 대해 이분들이 이제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 또 수입. 과도한 살처분 정책에서 비롯된 지난번에 네. 작년이죠. 네. 과도한 살처분 정책에서 비롯된 계란 수급 불안을 오로지 수입 정책으로만 땜질을 했었거든요. 그때 급란이다 뭐 이랬을 정권에서. 때. 그랬었죠. 전 정권의 가오를 답습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축산농가들은 그런 형태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국민의 먹거리 근간인 자국 농축산업에 대한 그 정부 당국자들의 안일한 인식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게 전체적으로 국제 곡물가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면서 사료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는 소식이 있던데 이게 사료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사료값이 2020년 비해서요. 예. 30% 이상 올랐습니다.
30% 이상 올랐고. 예. 배합사료, 조사료 가격이 네. 폭등을 하면서 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사료 가격은 아마 계속 인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 사료비는 축산물 생산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예. 50% 이상 매우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러네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네. 농가들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5회 정도 예. 이 사료값이 폭등을 함으로 인해서 네. 좀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료값 올라가면서 속값, 돼지값 이거는 좀 같이 따라 올라갔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안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졌습니까? 약간의 이제 그 시세 차익 뭐 이런 부분에 반등은 있지만은 네. 그냥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네. 예, 좀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저희 낙농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조사료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조사료요? 예. 이제 소들이 조사료를 먹고 배합사료를 먹고 하거든요. 조로 부분에 만든 사료. 의해서 예. 많은 그렇군요. 폭등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 우유값을 찾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농가들은. 우유값은 지금 큰 우유 회사들이 협상을 통해서 정해지는 걸 텐데 우유값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우유값이 최근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면? 지금 원래 이제 정부 통계청에서 네. 5월 달에 전년 대비 그 1월 달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생산비를 통계를 내서 네. 협상 범위의 금액을 알려줍니다. 네. 그러면 수요자인 유업체와 생산자의 저희 생산자가 네. 그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네. 가격 결정을 해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올해 5월 24일 날 통계청에서 이 가격 결정을 하면서 협의를 하라고 이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예. 유업체에서 나오질 않고 있어요. 유업체에서 또 이제 협의를 협상을 태만히 하고 안 있다. 나오고 있는 거죠. 좀 여러모로 나와서 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 나오질 않았죠. 자, 여러모로 지금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자, 무관세 다시 조금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네네네. 무관세 소, 돼지, 닭 그다음에 전지분유, 탈지분유 무관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올 연말까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손해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관세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은 축산업계에 무관세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네네. 발생하는 피해를 국가에서 보전해주겠다 뭐 이런 제안은 있었습니까? 없었고요. 뭐 없었어요? 그런 제안을 그냥 손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까? 거고요. 그렇죠.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에요. 정말 깜짝 놀라셨겠네요. 저희가 발표한 이후에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죠. 11일 날 기자회견 하셨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네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발표 이후에 그러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축산업계를 우리 이승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축산 관련 단체를 찾아와서 정부 측에서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까? 설명조차 없었어요. 바로 발표하고 그냥 말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농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정부가 발표한 이후에는 후속 대책은 없는 거죠. 후속 대책은 없고 그럼 관계자들 이 축산업계에 계신 분들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글쎄 뭐 전혀 저희 민생은 민생이 아닌가 보죠. 저희 민생은 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1일 날 발표한 기자회견 여기에서 뭐가 문제고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11일 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의견 어떤 건지 소개 좀 해 주시죠.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사실 지금 저희가 FTA로 인해서 2026년에 다 무관세 관세가 철폐가 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정부의 물론 이제 국익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했고 네. 또 이제 그런 무관세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전혀 저희하고 저희의 어려움을 이렇게 받아주지 않고 네.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그간 정부가 보여준 그 축산 분야 대외 무역을 이렇게 했을 때 퍼주기식 그 협의를 했고요. 네. 또 관세 인하는 계속 내려와서 사실 저희 장벽은 거의 무너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득을 볼 수 있고 네. 또 우리 축산업에서는 생산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후속 대책이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축산물에 할당 관세가 있었죠. FTA 때문에 무관세가 됐지만 할당 관세가 있었죠. 현행 세율이 네네. 지금 무관세 되는 부분을 우리 여기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네. 소고기 10만 톤에 대해서 현행 세율은 40%인데 지금 정부에서 무관세 대책을 하겠다고 해서 0%가 되는 거고 돼지고기는 5만 톤인데 7만 톤으로 늘리면서 현행 세율이 22.5%인데 이걸 또 0%로 무관세로 하겠다는 거고 닭고기 8만 2,500톤에 대해서 현행 세율이 20에서 30% 수준인데 이거를 연말까지 무관세로 하겠다. 이제 이런 그 정부 대책은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여튼 정부의 무관세 대책이라는 게 근데 이게 관련 축산업계와 전혀 협의도 없었고 사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관세가 되면서 축산업계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생겼다. 이런 거네요. 이제 피해도 피해지만은 네. 이러한 부분으로 사실은 이미 퍼주기식으로 그 미국 그다음에 EU 등 네. 축산 강대국들하고 이렇게 FTA를 무관세로 많이 맺었죠. 협의를 다 했어요. 많이 맺었어요. 그러니까 TRQ 물량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관세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지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는 뭐 축산농가들이야 뭐 좀 무시하는 이렇게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저희 낙농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지 탈지 분유를 0으로 무관세로 1,607톤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을 일반 톤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국내 시장도 국내 수급 상황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여의도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이 사실은 좀 바로서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래도 우리는 뭐 수입산이라도 싸게 먹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그 축산업계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조금이라도 저 주머니를 좀 가볍게 해줄 수 있는 방안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시민분들께 축산업계를 대표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근본 무관세로 인해서 그 뭐 낮아진 가격 효과는 아마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소비자한테 득이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수입업자나 유통업자들의 중간 마진으로 이렇게 흡수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큰 득이 되지도 않을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호 축산관련단체 협의회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